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내용인데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2명. 경찰이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보복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혐의를 적용한 배경과 이에 따른 형량 어떻게 되는지 두 분과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 검찰에 보신 것처럼 송치가 됐는데요. 그동안 확보한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해서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내용부터 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번 마포 감금 살인 사건에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2사람을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가해자 2명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고등학교 동창인 걸로 파악이 됐고요. 예. 작년 9월부터 지속적인 그 폭행이 있었는데 작년 1월에 결국 참지 못하고 대구의 그 경찰서를 찾아가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앙심을 품고 그 이후에 또 대구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서 서울로 예. 데리고 와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생활하는 오피스텔에서 감금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폭행을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복범죄 혐의는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일단 고소 고발한 피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강요한다던가 이것을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나 살인 행위를 하는 경우 심지어는 진술을 못하도록 막거나 면담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다 보복범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예. 보복 목적으로 살인하는 경우에는 일반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면 예. 만약에 보복 목적이면 10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법정형 자체가 높고 양형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상해죄로 고소를 했었는데 상해죄 고소 이후에 실제 피해자가 상해죄에 대해서 고소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든요. 예. 수사기관이 이 고소 취하를 강요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고소 취소를 시킨 것으로 봐서는 이 상해죄로 이제 수사받게 한 부분에 대해서 보복, 안갚음의 목적에서 이렇게 이제 감금하고 심지어는 돈을 벌어오게 한 다음에 뭐 일당 20만 원도 갈취하거나 또 밥을 주지 않는 가혹행위들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보복 목적이 아니었다고 지금 피해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 구속된 피해자 2명 말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력자 1명, 추가로 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1명의 혐의는 뭡니까, 교수님? 네, 이번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는 보면 결국 이 피해자를 납치를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해자들이 데려온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범죄가 이제 발생을 했던 건데요. 그런 납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피해자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에 관련된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준 또 다른 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분명히 이러한 납치 혐의에 있어가지고 이제 방조를 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범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이제 도움을 준 그런 고등학교 이제 동기를 불구속으로 입건을 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찰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부실 수사 논란인데 올해 초에 그 수사심의관 올해 초에 강화한 내용인데요. 수사심의관마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에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서요. 이 내용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이제 이 지점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되돌아보면 굉장히 이제 아쉬운 지점인데 분명히 자신이 이러저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상처의 사진이라든지 그동안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그 경찰에 이제 알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경찰에서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뭐 강한 혐의를 갖다 두지 않고 사건을 갖다 이제 종결시켜버린 예.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예. 수사심의관이라고 실제로 이제 수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확인하고 혹시 잘못 법을 적용한다든지 예. 또는 수사할 때 좀 미진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수사심의관들이 최근에 한 200명 예. 전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수사심의관도 이제 별다른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예. 그냥 사건을 갖다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아쉬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실 수사를 막겠다며 강화한 제도인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는 이 내용까지 좀 만나봤습니다.